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뉴스공장 12월 11일 화요일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무언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시장에서 불확실성이라는 명제,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라는 명제가 있는 시점에 두 가지가 일단 있습니다. 첫 번째가 종종 얘기 들었던 알고리즘. 요즘에 글로벌 전체 흐름 부분들을 보면 약간 어떤 그냐면 중소형주인가 2, 3% 움직이는 걸, 전체 지수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변동폭이 1%로 마무리될 일인데 요즘에는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기계적인 매매가 자동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기계적인 매매를 일으키는 하나의 변수, 하나의 어떤 지표값들이 나오면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인다고 말씀드려요. 동시다발적으로 예전에는 뭐 하나의 손을 거쳤다 이러면 거치고 나서 어떤 결정이 된다 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자동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와서 지수이지만 시가총액이 가장 큰 지수이지만 중소형주 움직인 것처럼 움직인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그런 불확실성의 알고리즘 매개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이틀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이제 화요일 지난 다음에 목요일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인해서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다우지수 제가 이제 새벽에 전일 밤 늦게 하고 이제 체크했을 때 전보다 1% 이상 장중에 거의 한 500포인트까지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플러스를 다 돌렸습니다. 다우존스가 0.1%, 나스닥가 0.7% 반등을 일으키면서 거의 장중에 3% 가까운 변동폭을 키웠습니다. 일반 개별주처럼 움직이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 유가도 보면 60달러선 하회를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감산 부분들을 진행했는데 계속 뭐 소음 부분들이 있죠. 그게 특히 내년에 그 지금 2년물하고 5년물, 2년물, 5년물은 보지 않는데 나중에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뉴스도 많은 뉴스들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드라마라든지 영화처럼 뭔가 주목을 이끌어야지만 그 기사가 그 확대 해석이 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자극적인 내용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장단기 금리 차를 대표적으로 보는 것은 2년물과 5년물을 단기물이라고 할 수는 없죠. 최소 10년 이상 정도 해야지 중장기 단기와 장기의 금리 차이나 이런 스프레드가 역전됐을 때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어떤 암울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FOMC 전까지 단기적으로 왜곡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가 기사의 왜곡 부분들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시장 자체도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자, 그렇지만 알고리즘이라든지 불확실성이 시장의 진폭 자체를 뭐 1% 정도면 끝날 것을 3% 정도까지 확대시킨다는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전일 새벽에 다우지수가 500포인트 정도 급락이 나왔지만 플러스 반전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유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1차적으로 거래가 재개가 됩니다. 이 부분 한데 지금 지난번에 80억 정도, 전에 이런 얘기 드렸죠. 바이오로직스는 거래가 재개될 거다. 하지만 그 주체를 진행했던 그 이사 선임 그 사장의 해고 정도까지는 안 돼요. 근데 조 단위의 그 분식회 부분들이 진행되는데 벌금은 100억도 안 돼요. 너무 좀 솜방망이라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다음 단계 삼성물산까지 진행되는지 상장 폐지 부분들에 원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 가졌으면 한다는 바람 부분들 하고, 요즘에 보시면
이제 제약 바이오 쪽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기대감 자체가 있고 신약 관련된 부분하고 바이오 쪽은 계속 이슈 부분들을 만들다 보니까 관련 종목분들의 움직임이 그래도 다른 종목 대비 탄력성 부분도 좀 가지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 부분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 재개가 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 부분을 줄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하고 어제 다우지수의 장중 한 500포인트 하락 부분들 그런 이걸로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불확실성 관련된 부분에서 화웨이의 멍 CFO의 미국의 인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와중에 어제 이런 뉴스 플로우가 하나 나와서 장중에 다우지수가 500포인트 하락 부분들 만들었어요. 중국 법원에서 애플의 구형 아이폰의 판매 금지 부분들이 내려졌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약간 대결 구도죠. 화웨이를 때리니까 중국에서는 아이폰을 때리면서 이런 대결 구도의 양상이 진행되지 않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대리전의 성격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다우지수가 500포인트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막상 내용을 보니까 멍 CFO가 진행되기 전에 체포되기 전에 이미 중국 지방법원에서 내용이 나온 거고 판결 체포 이전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고 이게 뭐 애플의 다이렉트가 아니라 퀄컴 특허 침해 소송 제기에 따라서 나온 결과다 라는 어떤 내용 부분들이 나오면서 대리전 성격 부분이 아니고 미리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다가 이게 뉴스가 와전됐구나 라고 진행이 되면서 다우지수의 반등 부분이 이렇게 하나의 매개체가 좀 됐고 두 번째로 브렉시트 원래 11일날 표결이 진행된다 그랬습니다.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의회 표결 부분을 연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좀 없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영국과 이번 주에 이제 유럽 EU 정상회담 부분들이 있으니까 유럽 정상과 아일랜드 국경 문제 관련해서 협상을 다시 한번 진행해 보겠다 라는 내용이 진행이 되면서 두 가지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왔어요. 애플의 구형 모델에 대한 판매 금지가 대결 구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퀄컴으로 인해서 제기된 소송의 어떤 반사 효과로 나온 부분이고 그 다음에 브렉시트 관련된 부분이 연기가 되면서 이후 여러 정상회담에서 또 추가 논의 부분들의 가능성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애플도 장중에 한 2% 정도 하락하다가 플러스로 반등을 했고 페이스북도 3% 정도 상승 부분을 하면서 나스닥이 0.7% 상승 일으키는 하나의 매개체 부분들이 좀 됐다라는 얘기 좀 드렸죠. 오늘 이제 장중의 흐름 부분에서 가장 주목하게 봐야 될 부분은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지금 외국인들이 지수 쪽 계속 밑에서 저가 매수하고 있다는 얘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거래재개 그 다음에 지수의 외국인들의 ETF 쪽 레버리지 매수 부분들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어제 짐 로저스 관련된 내용 부분들 하디슈로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12월 달에 계속 물밑 작업 부분들이 진행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시장의 반응 부분들 기대치를 낮출 필요는 굳이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짐 로저스의 배팅 관련된 부분, 그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응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 뭐 방한 가능성 부분도 부각되면서 남북 경합주들이 예전에 주도주에서 지금 다른 쪽으로 약간 바뀌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 선상에서 첫 번째 짐 로저스의 사회이사 선임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이 시장 분위기에 관련주들의 긍정적인 뉴스 플로우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 열어두시면서 12월 11일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면서 장중에 500포인트 하락 후에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플러스 반전됐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모닝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